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시원하다. 자, 우리들의 교재 26페이지부터입니다. 자, 26페이지의 4번부터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동물의 구성, 식물의 구성과 동물의 구성을 배웠습니다. 자, 그것을요 이번 시간에 이제 3점짜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해요. 자, 그렇다면은 조직계라는 말에 땡그라미 쳐주세요. 4번에 조직계 땡그라미 쳐주세요. 조직계니까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식물이구나 라고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식물이에요, 식물. 됐죠? 식물. 내부를 보호해. 그러면은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을 보호하는 거니까 바깥쪽과 안쪽, 그치? 표피조직계, 표피조직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 양분, 합성. 양분은 포도당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광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그죠? 기본이 되는 거네요. 기본 조직계가 되겠네요. 그죠? 가가 표피 조직계가 된다면은요, 그죠? 나는 기본 조직계가 돼요. 식물의 기본은 광합성 해서 양분을 만들고 또 양분을 저장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유조직이 하는 일이거든요. 유조직. 자, 그럼 나는 여기 표피고, 여기는 표피고, 여기는 기본 조직계. 그 다음에 물질의 운반. 운반이면 이제 통도 조직이 모여서 된 관다발 조직계. 좋습니다. 관다발 조직계. 자, 표피 조직계. 이게 바로 식물의 3대 조직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줄기라는 게 나와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피세포와 공변세포는 가에 포함된다. 표피, 그죠? 내부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건 조직계고요. 표피 조직에다가 공변세포 해주면 잎의 뒷면 있죠? 특히 잎의 뒷면 공변세포, 그 다음에 표피 조직, 요거 합쳐주면 표피 조직계가 됩니다. 기억맞거니 나를 구성하는 세포는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아니, 이거 보세요. 이것 보세요. 다르죠? 그죠? 기본 조직계는 이 녀석을 뺀 나머지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세포들만 모여 있는 건 아닙니다. 기능이 다르면 그쵸, 모양도 다르다라는 거. 요것 좀 머릿속에 일단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틀렸고, 디귿. 다는 광합성이 활발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합성이 활발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납니다. 그 광합성 결과 만든 게 양분이죠. 포도당과 같은 유기양분이죠. 유기양분입니다. 유기양분, 유기물을 얘기해요. 유기물 또는 유기양분. 그래서 합성하고 저장하는 거니까 여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는 저거죠. 물질의 이동, 운반, 이걸 책임지는 거죠. 통도 조직 또는 이제 줄기니까 형성층까지 포함된 겁니다. 여기 형성층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물관부, 체관부, 형성층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 끝. 그다음에 5번. 자, 또 식물이야. 또 식물. 좋습니다. 이제 아주 식물하고 친해져야 되겠네요. 식물이 지겨우시면 안 됩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좀 전에 줄기였는데 이번에 잎이네요. 잎. 요거 표피 조직. 랄라라랄라도 표피 조직. 기공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세포는 요거 공변 세포. 그 다음에 요거는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해면 조직.
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합쳐서 유 조직. 왠지 오늘 기분이 유래. 아우, 왠지 오늘 기분이 유래. 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을 유조직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모여서 기본 조직계. 됐죠? 아우, 또 하나. 됐어. 오케이, 됐어. 이거 성공했어. 기분이 유래. 유래. 저는 항상 강의할 때는 안 유래. 좋습니다. 여기 물관부, 체관부. 하긴 이 패는요, 형성층 없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이 패는 분열 조직인 형성층이 없다. 물관부, 체관부 합쳐서 통도 조직. 그리고요, 이들은 또 무슨 조직계에 속하냐면 관다발 조직계에 속합니다. 관다발 조직계. 됐죠? 복습됐죠? 네. 기업. 간은 세포분율이 왕성하다. 세포분율이 왕성한 분열 조직은 얘인데요. 얘는 없어요. 지금 통도 조직이요, 표피 조직이요, 그죠? 표피 조직. 그 다음에 유조직. 전부 다 영구 조직입니다. 영구. 기똥뽀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다는 영구 조직에 해당한다. 그렇죠? 지금 방금 얘기했죠. 나나, 다나, 가나, 가나나나, 다나 전부 다 영구 조직에 속합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현재 보이는 데서는 분열 조직을 찾을 길이 없네요. 분열 조직은요, 줄기 끝, 뿌리 끝에 생장점, 그 다음에 형성층. 이게 분열 조직입니다.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여기는 영구 조직에 해당이 돼요. 가나다 영구 조직. 그 다음 디귿. 나와라는 동일한 조직계를 구성한다. 그쵸? 얘도 표피 조직, 얘도 표피 조직. 이런 것들 모여 표피 조직계. 끝. 6번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그냥 자동 하니까 좋네요. 수동보다는 오토매틱이 좋은 이유가 이런 거네요. 지난 강에 제가 수동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강은 오토매틱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7번. 5번이잖아. 이렇게 오토매틱은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6번 가겠습니다. 자, 가와 라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 중 같은 단계에 속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는 호흡기관계를 얘기하고요. 호흡기관계. 다는 소화기관계죠. 그 다음에 나는 순환기관계. 라는 배설기관계입니다. 요건 이제 소순호배, 즉 소화순환호흡 배설 그 단원에 가서 또 만날 건데요. 순환기관계를 이루는 기관에는요, 심장이라든가 혈관, 그 다음에 비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지라, 림프계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 좀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넓게 이제 순환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배설기관에는 콩팥이나 뭐 요거 여기 있죠. 요거 순뇨관 또는 오줌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방광 이런 것들 포함해서 배설기관계를 이루는 기관들입니다. 요건 뭐 기관지, 폐 이런 거니까 호흡기관계를 이루는 기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관계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건 뭐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소화기관계는 너무 얘기를 안 해도 뭐 여러분들 잘 알 텐데요. 이자 간도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이거 담낭이 있거든요. 담낭. 이거 쓸개 주머니라고 그래요. 쓸개 주머니도 소화기관계에 속합니다. 쓸개 주머니.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저장되는 곳이 이 쓸개 주머니. 그래서 거기서 쓸개즙이 찍찍 나옵니다. 이것도 소화기관계에 속합니다. 이런 예민한 것까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억. 간은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계. 오케이. 니은. 나는 여러 종류의 기관들 구성되어 있다. 가나다나 다나나나 가나다나 다라라나 전부 다 여러 종류 기관, 여러 종류 기관, 여러 종류 기관, 여러 종류 기관. 이 모여서 된 기관계입니다. 기관계.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다를 구성하는 조직은 라에도 존재한다. 가나나나 다라라나 상피 조직. 그죠? 근육 조직.
뭐 신경 조직, 뭐 결합 조직 등이 여기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하고 라를 물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 다하고 라에도 여기도 상근신결 있습니다. 여기 상근신결 있고요. 여기는 결근해서 신상이 안 좋아. 그럼 이게 다른 건가요? 똑같지요. 예. 여기도 상피 겉에 있으니까 상피 조직 있고요. 예, 신경 조직 아파요. 예, 신경 조직 있고 근육 조직 방광, 근육 조직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방광 같은 경우 이제 민문이근, 즉 내장근이라고 그러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광, 내장근, 무늬가 없어요. 민문이근.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불수이근. 그래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방광이 수축이 반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교감이 흥분시키면은 이 녀석은 이완됩니다. 그래서 오줌을 덜 싸게 해요. 싸울 때야, 싸울 때. 싸울 때 오줌 안 싸죠. 근데 부교감 신경이 흥분시키면은 방광이 수축을 해요. 평화로울 때, 안정을 찾았을 때 방광 수축시켜서 오줌이 잘 나오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내장근, 민문이근, 불수의근. 네. 그래서 자율신경이 분포하고 있다. 뭐 이런 것. 뭐 혈액도 있으니까 결합 조직이 있고요.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7번에 위벽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A부터 D다. 자,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상피 조직 중에 골라야 돼요. 결근신상이네요. 네, 결근신상.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골라줘야 되니까 요건 뉴런들이 모였으니까 신경 조직, 요거는 혈액, 결합 조직, 요건 이제 또는 뭐 틈을 메꿨다, 빈 틈을 메꾼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상피 세포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막 겉에 이제 쌓여 있는 거, 상피 조직. 요거는 이제 뭐 가르무늬도 있고 막 근육이네요. 근육 조직, 근육 조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뭐 핵이 여러 개 있으면서. 그림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림 보고 딱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조직도 감각이냐, 운동이냐, 연합이냐, 결합은 혈액이냐, 아니면 뼈냐, 아니면 연골이냐, 뭐 인대냐, 아니면 뭐 지방 조직이냐, 이런 것들. 이거 상피 조직은 겉에 있는 거냐, 평평상피, 그런 건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야. 샘상피냐, 그다음 근육 조직은 내장근이냐, 골격근이냐, 이런 것들. 그림 보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세 개 A, C, D 빼고 나머지가 결합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결합인 거예요. 기억. 위는 A부터 D로 구성된 위는요. 기관입니다. 소화 기관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다양한 소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는 거니까 기억 틀렸죠. 혈액은 B에 그렇죠. 결합 조직에 속하고 샘상피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제일 바깥쪽에 있으니까 분비하니까 상피 조직에 해당합니다. 니은 맞고 디귿. A는 C에서 D로 신호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다. 신경 조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조직이요. 동물의 조직이 식물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신경과 근육. 동물은 움직입니다. 움직일 동자. 움직여야 돼. 근데 아무런 자극이나 이런 것도 없이 움직이나요? 아니죠. 우리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배웠죠. 자극의 전달. 자극을 받아들이고 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왠지 덥군. 가자. 자, 알겠습니까? 머리에서 배고파. 왠지 배고프군. 먹이 찾으러 가자. 아니 햇볕이 나면은 햇볕이 없는 곳으로 이제 가고. 아니 배고프면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서 그죠? 자극을 감지해요. 감지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바로 감각기관이죠. 뭐 피부도 있겠고 눈도 있겠고 코도 있겠고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중추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일으키는 걸 이거 반응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근육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감각기관에서 중추로 갈 때 감각신경, 중추에서 이제 연합신경, 연합뉴런, 그 다음에 중추에서 운동신경, 이래서 이제 근육을 통해서 움직이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게 됐죠? 그럼 됐죠? 그러면 바로 상피라는 곳이 감각 상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감각하는 상피. 예를 들면은 망막도 감각 상피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안쪽, 그죠? 피부 같은 경우도 이제 상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경 조직이 쭉 이와 같은, 그죠? 감각 상피를 통해서 감각기관에 있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조직을 감각 상피 조직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신경 조직을 쭉 따라서 이제 근육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 조직은 상피에서 받아들인 것을 근육으로 전달하는데 관여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이게 감각 담당한다. 여기다 써주세요. 감각. 얘는 운동 또는 반응 써주세요. 끝. 자, 8번 들어갑니다. 자, 라스트 8번. 땡그라미 주세요. 신경세포 땡그라미, 공변세포 땡그라미, 대장균 땡그라미, 독감 바이러스 땡그라미. 신경 같은 경우는 동물에 있습니다. 식물에 없어요. 식물이 언제 신경질 내는 거 봤어요? 신경 써요? 움직여요? 감각해요? 아야야야야! 물론 식물도 아프겠지만, 그쵸? 말도 못하고 신경 조직도 없으니 느끼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공변세포는요, 지금까지 배웠죠. 식물의 잎에, 동물은 없어요. 네, 식물에 있습니다. 잎의 뒷면에 공기가 출입하는 그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동물 세포고 얘는 식물 세포니까, 그쵸? 핵이 있는 세포예요. 둘 중에 하나네요. 핵이 있는 세포. 그런데 핵이 있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하고 차이 보니까 중심립이 있고 없고, 중심립은 동물세포, 주로 동물세포.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야 극모라고 그랬어. 극모. 여기서 이제 방추사 만든다고 그랬어. 극모. 따라서 동물세포니까 나가 바로 신경세포가 되는 것이고, 라는 바로 공변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바로 핵이 있는 세포니까 진핵세포라고 했죠. 네. 그럼 찾았고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세포막이 있어? 없어? 세포막이 없고 있고, 그럼 얘 세포 구조가 아니야. 비세포야. 비세포. 맞다. 그러나 세포는 세포인데 핵이 없는 세포. 핵이 없는 세포는 바로, 그쵸, 세균이라고 그랬죠. 세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세균이니까 대장균. 자, 대장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이제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거 아주 미치게 만드네요. 그죠? 독감 바이러스 참. 좀 오리고기를 좀 먹으려고 했더니 또 왜 조인플루엔자. 먹어도 되죠. 뭐. 바이러스 다 죽이고 먹으면 돼.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간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다. 독감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입니다. 아시죠? 비세포 구조. 맞습니다. 막이 없어, 세포막. 이은 다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된 생물체다. 뭔 소리죠? 대장균은요, 여러분들 몸에도 있고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뭐야, 지네들 얘기한다고 무지하게 좋아하네. 가만히 있어. 막 부글부글 속에서 그냥. 좋습니다. 단세포입니다. 다세포가 아니라 단세포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복이 나오면 한번 웃어주세요. 디귿. 나는 동물의 신경조직을 구성하고. 됐습니다. 끝. 신경조직. 신경세포니까. 그 다음에 라는 식물의 표피조직. 공변세포는 무슨 조직? 표피조직에 속하고요. 무슨 조직계? 표피조직계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유력합니다. 8번에다 별표. 이야, 8번에다 별표. 자,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면요,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조직, 특히 조직 있죠. 동물의 조직, 식물의 조직 있죠. 그 다음에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고요.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구분해 주시는 거. 됐죠? 자, 그림을 통한 공부를 해라.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8번과 같은 여러 세포들 분류하고 기능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8번 유형 같이. 알겠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분류, 비교 분류. 됐죠? 비교 분류. 자, 요런 유형이 출제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 방향성 잡아서 공부하세요. 좋습니다. 뭐 7번까지는 계속 그림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7번까지. 근데 8번은 표를 가지고 한 거니까 8번에다 이제 별표 쳐주시고 비교, 분류. 그다음에 그 전에는 전부 다 그림 암기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 교과서 갖고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도 한번 봐주세요. 요새 교과서들 잘 나오지 않습니까? 컬러풀하게, 그죠? 물론 또 수능 특강은 또 인물 좋네. 사진만 컬러풀하네요. 아니네. 흑백이네요. 제 옷이 흰색이니까.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들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의 교재 29페이지. 29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요.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나옵니다.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귀납적, 연역적 탐구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것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해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뭐 OT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OT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OT도 저의 작품이고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그 방향성 다 제시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숲을 보는 그 다음에 또 세세하게 보는 사람들이 뇌 구조가 또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신경제에서 할게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요 지난 겨울에 열심히 찍어오는 작품인 수능 개념 있죠. 기웅이 오빠의 달콤한 생과일. 바로 그 수능 개념의 1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1강을 상당히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봐줘가지고요. 상당히 기쁘긴 한데 여기 천인조 실험 있어요. 천인조. 천인조 실험은 이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수능 특강 교재 또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마치 그 재방송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 복습입니다. 하겠습니다. 탐구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탐구는요, 그게 귀납적하고요, 연역적이 있습니다. 자, 귀납이라는 말은 그쵸? 뭐 이건 뭐 귀가할 때 집으로 간다, 귀향, 고향으로 간다, 납세, 드린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역은 뽑을 연자,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실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관찰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요. 연역적은요, 미리 한번 결론 내린 다음에 그걸 검증하는 겁니다.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설을 세울 수가 없어.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여기는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가설 설정 단계가 있어요. 그럼 가설이 뭐냐? 가상의 설명이죠. 미리 내리는 결론입니다. 미리 한번 답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 결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가설이 뭐라고요? 미리 내리는 잠정적 결론. 잠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 또는 잠정적인 답,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미리 내린 결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실험을 수행하는 단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들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자연현상을 보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쭉 관찰하다가
오 마이 갓. 이런 얘기. 이런 게 있었군.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저의 마임이나 퍼포먼스야 이거 마음에 안 드셨나? 잘 이해가 안 오시나? 자연상을요. 내가 이번에는 이 동물들 각 섬에 있는 새들 관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겠죠. 새들을 어떻게 관찰할까? 해서 이제 고안한 다음에 새들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각 섬에 있는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 그래서 아 먹이가 다르니까 부리 모양이 다르구나라는 결론을 도달해내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게 바로 뭐죠? 진화설, 다윈의 진화설. 거기에 관련된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너무나 오래된 시간 속에서 지내온 것들을 지금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단 며칠 또는 몇 달, 몇 년 만에 할 수 없어요. 그죠? 이러한 실험이 어려운 이런 자연과학에 대해서는요.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어떤 동일한 규칙성을 발견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할 수가 없어.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반면에 그 연역적 탐구 방법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연역적 탐구 방법 등장.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 왜 또? 네. 자, 이게 있어요. 가설 설정 단계가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동원해 가지고요. 감각기관 플러스 뭐 보조 측정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요. 맛을 보든지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자를 갖다가 재보든지. 근데 이거 왜 그러지?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과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보고 의문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의문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리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세워가지고 인과관계 문장, 인과관계를 한번 답을 내려보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구나. 라는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탐구, 설계 및 수행할 때 아,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럼 이걸 한번 변화시켜 볼까? 그래서 원인이 될 만한 걸 체계적으로 변화시켜줘요. 그걸 조작 변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그게 종속 변인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됐죠? 원인과 결과, 조작과 종속. 이렇게 실험을 설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 결과가 나오죠. 그런 데이터, 결과를 분석합니다. 자료 분석, 자료 해석. 그리고 나서 아하! 이렇구나. 해서 가설 설정한 것과 일치했어. 그러면 실험 끝! 해서 일반화시키고 학설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가설과 불일치할 때는 다시 가설을 새로 설정을 해서 다시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의 길은요. 참 쉬운 게 아니라 멀고도 험하죠. 하지만 이렇게 멀고도 험한 과학의 길을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제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시길 과학자의 길로 가시길 저는 희망합니다. 뭐 상당히 훌륭한 의학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 공학자도 필요하고 합니다만은 순수한 과학, 기초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죠? 이공계의 미래는 밝다라고 제가 첨언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요. 탐구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귀납적, 연역적. 귀납적은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미리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상을 관찰한 대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됐습니까? 어떤 질서를 발견해서 경향성을 발견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야. 가설 설정 단계가 없고 실험도 안 해. 맞드 그러나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미리 답을 내려보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설의
검증 단계입니다.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는 거야. 이 단계에서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대조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 대조 실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변인을 또 물어봐요. 변인. 그래서 대조 실험, 그 다음에 변인 설정.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 올해가 말의 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말이요? 이것이 말이요? 막걸리요. 네. 자, 이것이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말이란 말인 거야. 네. 꼬리는 말꼬리. 제가 이렇게 말을 크게 그렸지? 가본연이니까 말이죠. 자, 말에게 전염병이 일어나. 전염병. A라는 전염병. 맞나요? 연병, 전 빼면 연병이네. 전염병입니다. 그죠? 네.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안 걸리게 하는 백신을 개발했어. 백신. 지금 수능 특강을 하는데 처음 생명과학원을 하시는 분은 이 백신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백신은 우리 몸에요.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요. 항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약화시킨 균이나 죽은 균, 또는 감염 능력 없는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이런 걸 넣어줘요. 죽은 균을 넣어주면은 우리 몸에서 거기에 대한 항체, 대항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살아있는 팔팔한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대항군이 가서 다 섬멸시켜 버려요. 이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건데요. 그게 이제 백신입니다. 자, 좋습니다. 실험해 볼게요. 백신 A라는 이 말전염병. 그냥 이렇게 말전염병 할게요. 말전염병 할게요. 이번 강은 좀 여유가 있네요. 다음 강에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말하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EBS에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그때 KBS 아나운서가 이제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뭐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께서 이제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괜히 뭐 우스운 얘기는 아닙니다. 괜히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말이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말꼬리 자르는 사람, 말을 돌리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있죠 또? 말을 뚝 끊는 사람?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안해요. 수업할게요. 자, 이 말전염병. 자, 말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요. 효과. 됐어. 끝. 자, 실험 어떻게 됩니까? 말 50마리 모았어. 말 50마리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백신을 놨어. 예방주사 놨어. 그리고 나서 이 말 50마리에다가 말 전염병 균을 뿌렸어. 균 뿌려! 뿌렸어. 와. 그랬더니 말 50마리가 전부 안 걸렸어. 멀쩡했어. 멀쩡. 안 걸렸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 50마리에다가 예방주사 놓고 전염병 균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멀쩡했어요. 이 백신 효과 있나요? 효과 있나요? 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이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효과 있나요? 몰라요! 좋습니다. 왜? 과연 이 말 50마리가 백신 때문에 멀쩡한 건지, 즉 말 전염병에 안 걸린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얘 때문일까요, 과연?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 대상. 그것이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말 50마리를 대상으로 했어요. 말 50마리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주사를 안 놓는 거야. 여긴 주사 놨고 여긴 주사 안 놨어. 그리고 나서 말 전염병균을 뿌렸어. 뿌렸더니 전부 50마리가 걸렸어. 50마리가 아파 유유. 예. 전염병 걸려서 죽었어. 야, 그럼 어때요? 확실하구나. 백신 진짜 확실하구나 효과.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어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처리를 해줬어요. 알고자 하는 걸 처리했어요. 알고자 하는 걸 처리했어요. 이게 바로 처리군 또는 실험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룹들, 얘네들을 처리군 또는 실험군, 처리군 또는 실험군. 됐습니까? 빠뜨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냅둬 본 거야. 아무 처리하지 않았어. 이게 바로 대조군이죠. 조작을 가했고요. 안 가했습니다. 가했으면 처리군, 실험군. 안 가했으면 대조군. 자연 상태 그대로. 대조군의 정의 잘 기억하셔야 돼. 별표 땡이야. 됐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험군, 대조군 찾는 거. 그래서 다음 강에서 이거 찾는 거 계속 연습할 거거든요.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연습을 할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할 땐 반드시 무슨 실험해야 된다? 대조군을 설정하는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변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변인.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칠판에 필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31페이지 우리들의 교재 31페이지 좀 펴보세요. 빨리. 자, 대조 실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대조 실험의 목적. 아까 그냥 말 50마리만 갖고 했을 때는 글쎄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50마리 갖고 했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는 겁니다. 대조군 설정하는 이유 아셨죠? 자, 대조군은 뭐라고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검증하는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선생님 조금. 좋아. 한 번 더 예를 들어줄게요.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밤의 길이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이 실험을 검증하고 싶어요. 이걸 가설을 세웠어.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밤의 길이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것도 뭐 다양한 실험의 설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간단하게 딱 두 개만 놓고 볼게요. A, B 좋습니다. 0에서 24고요. 12이고요. 12이에요. 즉 이만큼이 밤이에요. A라는 식물. 자, 요거 같은 꽃이어야 됩니다. 같은 꽃. 예를 들면 국화꽃 같은 거죠. 가을에 피니까. 자, 국화꽃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A는 이렇게 했어요. B는 이렇게 했어요. 자, A라는 게 같은 식물입니다. 같은 종류의 식물이어야 돼요. 됐죠? 통제 변인이죠. 같은 식물, 가을에 꽃을 피우는 같은 식물로 놓고 하나는 낮이 짧고 밤이 길어. 밤이 길어. 낮이 짧고 밤이 길어. 하나는 낮이 길고 밤이 짧아.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자, 어떤 게 대조군이고 어떤 게 실험군일까요? 빰빠라밤 빰빰빰. 어떤 게 실험군이고 어떤 게 대조군일까요? 뭐 저도 이거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퀴즈 우리 EBS에는 우리 화학의 이제 뭐 우리 대표 여신 뭐 은희 누나, 그죠? 이은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 한종희 오빠
여한종 선생님도 그렇고 퀴즈를 많이 내가지고 상당히 뭐 열렬한 반응을 얻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또 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퀴즈 내고 못 기다려. 그냥 바로 다 가르쳐줘야 돼. 자, 그래서 A와 B 둘 중에 누가 과연 대조군일까? 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잠시 1분 있다 찾아오겠습니다. 바로 A입니다. A. 아셨습니까? 틀리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순간이동 합니다.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순간이동. OT에서도 보여드렸죠. 왜 A냐? 보세요. 이겁니다. 가을에 꽃을 피우는. 그죠? 가을은 당연히 밤이 길고 낮이 짧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가을에 꽃을 피우는 상태가 바로 이게 아무 처리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대조군이 되는 거고요. 그죠? 요와 같은 경우는 그쵸? 어떻게 했어요? 가을인데 밤이 긴데 일부러 빛을 비춰가지고 밤을 짧게 해줬잖아요. 밤을 짧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해서 변화시켜줘. 알아보고자 하는 걸 변화시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험군이에요. 처리군 실험. 감이 좀 오세요? 그랬더니 A는 꽃을 피우고 B는 꽃을 피우지 않더라. 그죠? 같은 국화꽃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고 이와 같은 경우는 피지 않더라. 그러면 그렇지. 밤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1분 있다 온다고 그랬는데 그냥 1초 만에 왔네요. 1초 만에. 그래서 1초 만에 나타난 겁니다. 아까 1분 아니에요. 1초예요. 그죠. 눈 깜빡할 때. 자, 눈 깜빡새. 천인조 이제 실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요. 요거 마저 변인 있죠? 독립변이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는 것과 일정하게 해주는 요인이 독립변인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일정하게 갖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조작변인, 변화시켜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꽃의 종류 통제 변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물 주는 횟수, 그죠? 물 주는 횟수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여긴 2번 주고 3번 주면 안 돼요. 이런 게 통제 변인이에요.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돼요. 온도도 똑같고요. 온도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 다만 조작 변인은 뭐냐 여기서, 그렇죠? 밤의 길이만 조작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온 결론이 바로 종속 변인이 되는 겁니다. 결과, 즉 꽃에 피느냐 마느냐, 개화 유무, 꽃을 피우느냐 마느냐, 됐죠? 그게 결과 종속 변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제가 대조 실험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변인의 의미들, 개념들을 여러분들 수능특강 교재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 들어가는데요.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볼게요.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천인조 실험인데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능 개념을 보시면 좀 더 리얼한 천인조의 러브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앤더슨 더슨이용 알죠? 이분이 본 겁니다. 참새만한 이 천인조, 그죠? 천인조. 암수가 있는데, 암수, 그죠? 참 천인조는 딱 보고 저것이 암컷이구나, 저것이 수컷이구나. 참 아셨나 보네요. 암컷이고요, 수컷인데 번식기가 되니까 수컷이 꼬리가 긴 수컷들이 있어요. 저거 왜 그러지? 암컷은 꼬리가 없는데 수컷이 꼬리가 길어? 여기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세운 겁니다. 그죠?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웠느냐? 바로 이겁니다. 꼬리가 긴 이유는, 그치? 이 녀석을, 그쵸?
속된 말로 이렇게. 예, 그죠? 예, 유인하기 위해서. 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죠. 대조 실험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대조 실험 해야 됩니다. 대조 실험을 위해서 자, 4개 그룹을 만들었어요. A, B, C, D. 됐죠? A, B, C, D. A, B, C, D. 자, A는 그냥 냅뒀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B는 싹둑 잘랐어요. 아파? 근데 C는요, 이 자른 거 더 붙였어. 여기 더 붙였어. 이야, 무지하게. D는 잘랐다가 아픔을 주고 다시 붙여. 병 주고 약 주네 참. 예. 잘랐다 다시 접착제로 붙였어. 그리고 나서 암컷들 있는 데다가 넣어놨습니다. 암컷들 있는 데 넣어놨더니 와시다다 하면서 여기에 그냥 암컷들이 줄 서는 거야. 저랑 결혼해 주세요. 알고 봤더니 C새야. A새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새. 그래서 네, 이 C와 같은 이와 같은 요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꼬리가 가장 긴 녀석들에게 가장 많이 줄 선 거야. 그 다음엔 여기야. 그 다음에는 여기. 버순이 형 절로 와. 얘는 잘라서 슬픈 데다가 아무도 없어. 넌 진짜 불쌍하구나. 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실험 결과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암컷 천인조는 꼬리가 긴 수컷을 선호하고 왜 꼬리가 긴 걸 선호할까? 그것은 묻지 마세요. 예. 천인조한테 가서 물으세요.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그죠? 뭐 아무리면 이 꼬리를 뭐 잘라다가 팔아가지고 먹이를 많이 그렇게 좀 맛있는 걸 많이 갖다 줄래나? 이래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가설과 어때요? 일치하죠? 꼬리가 영향을 줄 것이다. 꼬리가 길면 암컷이 많이 유인될 것이다. 선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과 일치되기 때문에 실험은 여기서 끝나게 된 거죠. 자, 이게 천인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수능 개념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 재탕이야, 재탕. 개그 재탕.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해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 좀 더 제대로 된 천인조 실험을 보시려면 수능 개념 1강을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로 32페이지 연역적 탐구 방법.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자, 그러면 요 탐구 방법은요. 가설에다 밑줄 쫙 쳐주세요. 가설에다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섭취가 줄어들면 체중이 감소할 거다. 자, 가설에다 밑줄 치셨나요? 네.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섭취가 줄어들면 체중이 감소할 것이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쥐에게, 그죠? 쥐에게 10마리의 쥐에게 10마리입니다. 10마리.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14C가 포함된 탄수화물 먹였어요. 막 먹였어. 와, 신난다. 14C, 6H12O6 14C가 포함된 탄수화물 먹였더니요. 여기에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일부가 글리코젠이나 알죠? 포도당은 글리코젠이나 아니면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요거를 14C를 포함한 14C를 함유하고 있는 탄수화물 또는 지방이라고 할게요. 저장돼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1일째부터는 여기까지가 이제 11일째고요. 11일째부터는 5마리 나눴어요. 5마리 나눠서는요. 집단 A에는요. A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고르게 든 걸 줬어요. 그럼 얘는요. 그냥 뭐 탄수화물 먹으면서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이 안에 저장된 거 별로 분해할 일이 없어. 빠뜨 그러나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요. 뭐를 없앴죠?
탄수화물과 지방을 빼고 대신 단백질 넣는 거예요.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안 준 겁니다. 단백질 넣어준 거야. 됐죠? 이건 요거 합이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요 주는 영양분의 양도 통제변이니까 얘 합친 게 얘하고 뭐 거의 비슷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좀 많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탄수화물 지방을 안 줬으니까 얘는요 단백질 가지고 주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거니까 바로 그쵸. 여기에 저장돼 있던 14C가 함유된 지방이나 탄수화물이요. 이걸 주로 꺼내서 이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얘네들 호흡 기질로 쓰니까 그렇죠. 호흡할 때 이거 나오죠? CO2. 여러분들 그 호흡할 때 지금 CO2 나가잖아요. 제가 그게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는 14CO2가 많이 나오면서 점점점 몸에 저장돼 있던 영양분이 줄어드니까 살이 빠지는 거야. 결과 보세요. 어때요? 14CO2 방출량 얘가 많죠? 그 다음에 체중 얘가 감소하죠? 저장돼 있던 걸 쓰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고기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황제 다이어트라고 그러나요? 고기, 닭고기만 먹든지 뭐 생선만 먹든지 아니면 소고기만 먹고 해가지고 이런 게 몸에 축적되지 않게끔 해서 그다음 운동하면서 이 단백질은 근육 만들고 하는 그런 이 몸짱 만들 때 그런 거지요. 이해 가셨나 이 실험? 자 그러면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일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섭취가 줄어들면 그쵸? 이게 가설의 조건에 부합하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니까 바로 실험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적게 섭취하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럼 자연 상태 그대로 원래 정상적인 3대 주 영양소를 먹는 게 대조군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대조군. 정상적으로 먹게 하고 얘는 뺐어. 알아보려고. 탄수화물에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럼 그랬더니 아니라다니까 얘는 감소하고 얘는 그대로. 됐어요? 네. 요렇게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일단 이번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 요건 뭐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원모 한 번 더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